그래서 우선 호흡의 의미를 조금 내가 감정, 나의 정서, 나의 기분이 어떻게 돼야지 호흡이 그리고 호흡을 항상 의식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뭐 의식을 한다 해도 얼마나 호흡을 의식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호흡의 훈련은 되게 중요한데 그 나머지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길지 않습니까? 명상이 잘 안 돼요. 수술하고 나서 체력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예전만큼 집중도 잘 안 되고 뭔가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호흡법이 잘 안 된다는 게 요즘 많이 느껴져서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냐. 근데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호흡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단전의 의념을 두라고 늘 말씀을 하셔서 그 단전에 힘을 주고 단전에 이제 편안하게 의식을 집중을 하고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호흡이 되게 많이 짧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조금 길게 호흡을 하려고 하면 되게 많이 피곤하고 지친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명상 호흡이 맞나? 그러면 좀 편안하게 호흡을 해볼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호흡이 계속 짧아지고 과호흡 온다는 네. 이게 사실 치유에는 여러 가지 배원칙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배원칙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배원칙 중에서도 또 저는 배원칙이 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현재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사실은 제가 암을 진단받고 이렇게 그 치유를 하는 과정을 보면 딱 이게 제가 학창 시절 시험 준비하는 거랑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거기 가려면 어떤 레벨이 있잖아요. 어떤 뭐 성적도 있고. 근데 그 대학을 갔던 사람 보니까 실력 수학의 정석을 보고 대학을 간 거예요. 그 대학을 가려면 정석 중에서 좀 어려운 실력을 봐야 되는구나 하고 실력을 공부합니다. 네, 근데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모르겠어. 이게 뭔 얘기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왜 모를까요? 기본이 없어서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력을 봐도 되는 실력이라서 그걸 보고 도움을 받은 거지만 나는 그거라면 오히려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해야 돼? 기본을 봐야 돼. 기본. 목표는 실력인데 지금은 기본을 봐야 돼. 왜? 실력을 할 기초가 있어야 실력을 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의 실력을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상태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뭐 해서 저렇게 하라고 하네? 저렇게 해서 됐다 하면 그냥 그거에 나를 꿰어 맞추죠. 그러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고 또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저도 강의를 하고 원장님도 강의를 하지만 만약에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상태 당신은 요거를 환호흡을 당신은 12초만 맞겠네 당신은 15초만 맞겠네 이렇게 일일이 개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뭐를 얘기해? 그냥 이상적인 걸 얘기하죠. 이상적인 거 왜냐면 그 학교 수업 선생님도 제일 실력 안 되는 애 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그 수업 들으나 마나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이상적인 상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실력을 생각 안 하고 상태를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뭐요? 힘들죠. 진짜 어떤 분은 과호흡 와가지고 병원에서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찾아서 공부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호흡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얘기하고 왜 필요한지. 그러면 사실은 나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이제 적응하고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하래. 그냥 그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를 왜? 근데 좋다니까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로 하는지 이제 모르니까 우선 호흡은 제가 호흡을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20억 건설이 있었어요. 20억 건설. 그러니까 한 생명체가 태어나면 호흡 수가 정해져 있다. 근데 썰이에요. 20억 번 하면 죽는다.
네, 그런데 생쥐 같은 애는 일주일에 3~4번씩 호흡을 합니다. 코가 벌렁벌렁벌렁해요. 네, 아주 얇고 짧게. 그러니까 짧아야 얕아야 여러 번 하죠. 걔는 한 3~4년 하다 죽어요. 네, 근데 확 드음이 거북이는 한 호흡이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과 생명은 매우 밀접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저희 둘째 때문에 중환자실을 가봤거든요. 호흡의 깊이와 길이와 생명과 수명과 생명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 갔을 때 임종이 얼마 안 남으신 분, 폐는 멀쩡해요. 폐는 멀쩡한데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거.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가슴도 아니고 목으로. 아주 짧고 아주 빠르게. 그러면 호흡은 언제 짧아질 거?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 호흡은 다 짧습니다. 왜 짧을 것 같아요, 암 환자? 언제 짧아질 것 같습니까, 호흡은? 긴장하면 호흡이 짧아져요. 호흡 길어질 것 같아요, 긴장하는데. 호흡이 얕고 짧아집니다. 긴장하면. 그리고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면 호흡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은 죽는 병이고 암에 대한 공포에 쩔어 있으면서 호흡만 길게 하려니까 그게 굉장히 몸은 전혀 호흡이 안 된 상태인데 그냥 기술적으로 호흡을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럼 힘들면 그거 계속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스트레스잖아. 왜냐면 노력하면 힘들잖아요. 힘들면 교가 모르고 교가 모르면 효과도 없고 힘들게 노력했는데 효과 없어. 할까요? 안 할까요? 한 일주일 하다 때려칩니다. 그게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선 호흡의 의미를 조금 내가 감정, 나의 정서, 나의 기분이 어떻게 돼야지 호흡이 그리고 호흡을 항상 의식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뭐 의식을 한다 해도 얼마나 호흡을 의식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호흡의 훈련은 되게 중요한데 그 나머지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길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우선은 그 호흡을 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가 좀 그래서 그 따로 그냥 사실은 이렇게 뭐 호흡법을 딱 누구한테 듣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저도 얘기하지만 그거에서 그것만 딱 해가지고 딱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치유라는 건 테크닉도 물론 필요한데 테크닉 이전에 먼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유능한 만약 짜장면 대가 짜장면의 대가한테 배우려고 가면 맨 처음에 짜장면 가르쳐 줄까요? 아니 청소부터 시킵니다. 설거지만 한 1년 시켜요. 청소만 1년 시키고 왜냐면 그 사람의 태도를 이제 그 바닥의 태도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테크닉적으로 해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호흡의 어떤 의미를 내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차분해지실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지금 기존 나의 호흡이 있죠. 그런데 보통 뭐 교과서에는 30초라고 하거든요. 한 호흡이 30초 이상입니다. 그러면 막 얼굴이 벌개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호흡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한 10초다. 그러면 15초 정도는 내가 편안하게 좀 늘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의식을 하면. 그러면 목표는 30초지만 그럼 뭐 애가 태어났는데 겨우 벽 잡고 쓰는 애를 야 너 왜 안 뛰어다녀? 막 뛰게 하지는 않잖아요.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목 감고 그 다음 뒤집고 그 다음에는 서고 그 다음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는 좀 빠른 걸 걷고 이거 다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뛰어다니려고 그래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왜 안 뛰어다니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은 시작이 나의 지금 상태고 내가 목표하는 게 있고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기초부터 기본 개념하고 그다음 기본 그 정석 보고 그다음 실력 정석 보고 그다음에 문제집 풀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풀고 이런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최종적인 것만 봐요. 최종적인 사람이 한 그것만 이제 보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그냥 해서 하려고 하거든.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모든 영역을 다르거든요.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다 역효과 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호흡은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에 좀 집중을 하면 좀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뭐 너무 호흡의 시간이나 이걸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집중한다 생각하시면 집중하는 호흡이 짧아질까요? 저는 짧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어지면 길어질 겁니다. 약간 의식을 두고 그러시면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다 보면 이게 예, 그게 이제 감정의 변화도 있고 좀 길어지는 거고요. 예, 사실 호흡과 명상은 뭐 이재원 얘기 다 설명을 해주실 건데 그냥 저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저는 호흡이나 명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어디 가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배워서 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사실 이 치유는 요소가 많거든요. 언제 그거를 다 어디 가가지고 막 그 해당되는 분야에 가가지고 다 해서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생각한 게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걸 공부해보고 그냥 제가 왜냐면 호흡법도 되게 많아요. 명상법도 정말 많아요. 그거 다 섭렵해야 될까요? 그거 언제 다 섭렵을 하죠? 나 지금 살 날이 얼마 없는데 빨리 나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섭렵하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공부를 해보죠. 공부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공부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자기화하는 거예요. 자기화. 호흡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 공부 좀 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명상의 개념이 이런 하구나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특정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호흡과 명상 이렇게 다 여러 의견, 여러 선생님들 그런 글이나 혹은 그때는 영상은 없어가지고 유튜브 거의 안 쓸 테니까 글이나 블로그나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런 거 보고 근데 제 나름 명상은 이런 거구나. 제 나름대로 그냥 개념 지어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게 되게 우리 현대인이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산다는 건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오늘 회사 가서 해야 될 거, 오늘 뭐 계약해야 될 거, 뭐 어떤 업무 해야 될 거, 또 상대방 만나야 될 거. 지금 그런 거 하기 막 의식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바깥으로 가 있어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 바깥으로 가 있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제가 사는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를 이렇게 둘러본 적이 없어요. 잘 해야 돼. 한 번은 왜냐면 그냥 다니기 바쁜 거지. 한 번은 아파트를 그냥 아파트에 집중해서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몇 년을 살아도 못 보던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조각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몇 년을 살아도 못 보던 꽃이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있는지도 제가 살면서도. 네. 이렇게 예쁜 또 이렇게 우물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있는데도 나는 그걸 의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 몸에 대해서 항상 내가 내 몸이라는 데 살고 있지만 내 몸에 뭐가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이거를 의식이 항상 바깥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상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어떤 아주 밝고 고요한 어떤 상태를 하는 거. 예.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사념없는 아주 맑은 머리 상태. 그러면 명상하면 그거 혹시 되보십니까? 진짜 아주 맑은 머리 상태에서 어떤 사념도 없는 그거 혹시 되보십니까? 예. 그러면 명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되지? 나는 원래 이런가?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짜증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맑은 머리 상태가 아니라 여러 잡념이 막 떠올라.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죠. 왜 안 되지? 자꾸 오히려 더 복잡하고 또 막 이상한 감정, 내가 했던 거 부정적 감정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러면 기분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맞나? 오히려 하고 나서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했는데 그게 안 되면 나는 뭐 마상도 있고 뭐 낙담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뭐 교과서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런 게 명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명상이 아니라 현재 나를 잘 바라보는 게 그냥 명상이다. 이렇게 하면
뭐 잘 되고 안 되고가 없죠. 만약에 내가 잡생각 막 떠오르잖아. 만약에 개똥엄마한테 5만 원을 빌려줬는데 준다는 얘기를 하냐 며칠이 지나도 그게 내 마음속에 있었어. 명상을 하면 어때요? 그게 떠오르겠죠. 그게 나는 얹어놨던 거예요. 왜 준다? 그럼 떠오르면 나는 개똥엄마가 5만 원 안 주는 거에 나는 마음이 상했었구나. 그걸 나는 아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마음, 내가 왜 기분이 언짢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왜 기분이 언짢았는지도 알고,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정신적인 어떤 막 강박이 있고, 혹은 막 공황이 있고, 내가 하는 건 우울이 있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당신 반은 치유된 거야. 왜? 스스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정신과 가족이 데려가는 거 어때요? 나 미치지 않았어. 날 미친놈으로 보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라고. 본인이 문제인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이런 상태구나를 아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암으로 따지면 우리 다 늪에 빠졌어요. 그럼 늪에 빠져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죠. 그러면 나와야 돼요? 빠져 죽어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러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뭐는 알아야 나올 생각을 할까요? 늪에 빠졌다는 건 알아야 나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쓸 거 아니에요. 명상은 내가 늪에 빠졌구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명상이 없으면 어때요? 늪에 빠졌지만 빠진 걸 몰라. 왜? 의식이 항상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현재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상태고 무엇이 문제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그걸 알면 나는 자원이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노력도 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다. 늪에 빠지는 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리면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해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면 초등학교 1학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그러면 대학 갈 애가 얘는 대학 가고 못 가고 그게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라도 가는 거예요. 그거를 잘 구현하느냐 못하느냐는 문제예요. 그걸 구현하기 위한 출발이 나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반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잘 되고 안 되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엉망진창이야. 명상을 해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인 걸 아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저는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이제 저의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암 환자들이 그냥 고요하게 이렇게 가부좌 쓰고 명상을 하면 암 환자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넘칠까요? 긍정적 감정이 넘칠까요? 고요해지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명상하면 더 부정적 감정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거부감이 들고 또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초창기에 처음 하신 분은 저는 걷기 명상을 했거든요. 걷기 명상 할 때는 그냥 뺑뺑 도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디를 목표로 가면 난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이 다음에 어느 길을 가야 되고 갈 길을 가면 어디로 가야 되고 상대방 누가 와. 그럼 저 사람을 분석해야 돼.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강아지를 끌고 가면 그 강아지는 피해야 되는지 그걸 다 생각을 해야 돼. 머리가 복잡해져. 그리고 돌아갈 체력을 또 안 돼야 돼.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냥 저는 집을 돌던지 마을을 돌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힘들면 바로 집에 가면 돼요. 그래서 뺑글뺑글 돌면서 특히 맨발로 걸으면 내 자극이 있잖아요. 나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 자극에 집중합니다. 어떤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호흡도 저절로 되면서 또 명색이도 또 호흡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걷기 명상을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거 하면서 탑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탑돌이가 뺑글뺑글 이렇게 돌잖아요. 그 왜 도는지 압니다. 왜냐면 사념이 없어져요.
네, 탑돌이.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좀 어떤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운동이면서도 어싱하면서 원래 이게 멀티로 해야 됩니다. 왜? 아마도 시간이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원래 멀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싱하면서 광합성하면서 태양받고 광합성하면서 비타민 D 생성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율신경은 해가 지고 뜨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는 것 자체가 이 우리 생체 리듬이 원활해져요.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하면 어싱하면서 또 지하효과 있으면서 그리고 비타민 D 생성되면서 내 몸에 생체 리듬 되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명상하면서 호흡하면서 이거 다 멀티로 하잖아. 그 하나하나 하려면 날 다 새죠. 얼마나 편안하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어떤 규격 틀에 들어가서 그게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나의 상태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그냥 내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든지 편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서 비키니를 입겠다. 지금 비키니 입고 다이어트하면 숨 막혀서 못합니다. 그 비키니를 입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편하게 다이어트 하다 보면 살이 빠지면 이 옷이 크니까 이제 내 몸은 좀 더 작은 옷을 입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작은 옷을 입고 그러다 보면 그 비키니가 나한테 가장 편하고 맞는 옷이 되는 거지. 목표가 저거니까 비키니 입고 다이어트는 숨 막혀서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